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사람을 둘이나 잡아먹었지만 여전히 배가 고픈 모양새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또가 박장대소를 하였지요. 우리 호랑이가 오늘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어서 저놈을 잡아먹거라. 허나 호랑이랑 함께 갇힌 엉만이는 죽을 맛이었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아가리에서 군침을 뚝뚝 흘리니 아주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사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좀 풀어주시오 제발. 듣기 싫다. 우리 일을 방해했으니 니놈은 호랑이 밥이 되는 게 응당마땅하니라. 이놈 호랑아, 어저 엉만이 저놈을 잡아먹거라.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엉만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금방이라도 엉만이를 덮칠 기세였지요.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는 엉만이라는 노총각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엉만아, 내일은 동쪽 능선을 따라 사냥을 나갈 것이니 채비를 하거라. 알겠어요 아버지. 이번엔 기필코 제대로 잡을 거구만요. 사실 엉만이는 사냥 솜씨가 영 시원찮았습니다. 활을 쏘면 나무에 박히고 덫을 놓으면 오히려 자기 발이 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격도 급해서 매번 덤벼들었다가 짐승을 놓치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좀 침착하게 하거라. 사냥꾼이 안달을 내면 못 쓴다. 아이고 아버지, 사냥감만 보면 제가 마음이 급해져서 설라문에. 어휴, 어쩌다 저런 맹추 같은 것이 태어나서는. 됐다, 따라오거라. 그렇지만 엉만이에게도 특출난 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괴력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잘못 설치한 덫에 걸린 멧돼지를 힘으로 들어 올려 내동댕이 친 적도 있었다지요. 해서 동네 사람들도 엉만이의 힘 하나만은 인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힘이 세면 뭐하냐? 짐승을 못 잡으면 굶는 것이 사냥꾼이다 이거사. 허나 아버지는 못 믿어온 눈으로 엉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껏 사냥을 나갈 때마다 동물들이 엉만이에게 놀라 달아났으니까요. 그래도 다시 또 해보자는 마음으로 엉만이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한 번 사냥을 나가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달포나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엉만이는 아버지를 따라 동쪽 능선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사슴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 사슴 제가 잡아올게요. 기다려라. 성급하게 덤벼들면 또 놓치고 말 것이야. 그러나 이미 엉만이는 활을 들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슴이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본 엉만이는 정신없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엉만이는 평소 힘만 세다 보니 발놀림이 둔했지만 이번만큼은 있는 힘껏 뛰었지요. 그러나 엉만이가 가까스로 사슴을 향해 화살을 날리려던 순간, 바로 그때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지요. 이맛박에 흰 점이 있는 커다란 호랑이였습니다. 놈은 사슴의 목덜미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엉만이의 화살은 그저 허공을 가를 뿐이었지요. 아이고 내 사슴. 엉만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눈앞에서 호랑이가 사냥감을 가로채 가다니 이보다 억울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엉만이는 곧 벌떡 일어났지요. 그러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호랑이를 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호랑이야, 네가 내 사냥감을 가로채? 가만둘 수 없구먼. 이놈, 당장 내 사슴을 내놔라. 분을 이기지 못한 엉만이는 활을 다시 집어들고 호랑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급히 뛰어온 아버지가 엉만이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이놈아, 네가 미쳤느냐? 호랑이를 쫓아가겠다고? 아니 아버지, 저놈이 내 사슴을 물어갔다니까요? 사슴 한 마리 때문에 네 목숨을 거는 것이냐?
아버지는 엉만이의 등을 한 대 철썩 내리쳤습니다. 내 놈이 언제 정신 차릴 거냐? 힘이 세면 뭐 하느냐? 머리를 써야지. 그러나 엉만이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사냥감을 빼앗겼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놈아, 사냥꾼에게는 또 기회가 있는 법이다. 성급하게 굴다가 너까지 저놈한테 물려가고 싶으냐? 아버지는 엉만이를 억지로 붙잡고는 끌어당겼지요. 그렇게 두 부자는 터덜거리며 빈손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사슴을 놓친 엉만이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짐승 하나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지요. 에휴, 이놈아, 내 놈이 활만 잘 쐈어도 사슴고기로 잔치를 벌였을 것이다. 저도 아버지처럼 잘하고 싶다고요. 근데 자꾸 일이 꼬이니 원.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실컷 마시고 속이라도 풀자꾸나. 아버지 말씀이 옳구머뉴. 실컷 들이켜야겠슈. 그리하여 두 부자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단골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엉만이 아버지 아니요? 오늘도 사냥 나갔다 왔구먼? 허허, 그렇소. 그런데 어허, 말을 말자. 아니 근데 표정이 왜 그리 시무룩한 게요? 설마 또 사냥이 별로였나벼? 두 부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연거푸 술만 들이켰답니다. 눈치 빠른 주모가 엉만이 어깨를 탁 쳤습니다. 엉만아, 있잖냐. 사냥꾼보단 씨름꾼이 되는 게 어떻겠니? 그게 뭔 소리래요? 사냥은 못해도 힘 하나는 장사자녀. 그러니 산에 들어갈 생각 말고 씨름판이나 나가보는 건 어때요? 엉만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풀이 죽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속상했으니까요. 술잔을 내려놓은 엉만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아버지 전 먼저 들어가 보겠어요. 왜 이리 일찍 가느냐? 한 잔 더 마시고 가거라.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드시고 오세요. 엉만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주막을 나섰습니다. 기분이 우울해서 그런지 속이 자꾸만 쓰려오고 있었지요. 그렇게 주막을 떠난 엉만이는 골목으로 들어섰답니다.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호랑이의 승냥이에 멧돼지까지. 산짐승들이 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산짐승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내려와. 오냐 잘 걸렸다. 이번 기회에 싸그리 잡아주마. 엉만이는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놈, 두 놈 닥치는 대로 때려 눕혔습니다. 아니 이놈은 도대체 무엇이냐? 막아라. 저놈부터 잡아라. 엉만이는 신나게 싸워서 모조리 쓰러뜨렸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웬걸 그들이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온몸이 시커먼 옷을 걸친 왈패들이었죠. 헌데 그중 한 명이 호랑이 가죽을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놈이 미쳤단 말이냐? 화가 치민 두목이 비수를 뽑아들었지요. 헌데 술에 취한 엉만이는 두목도 맹수로 보였답니다. 이 자식이 송곳니가 길기도 하구나. 그래봤자 니는 나한테 안 된다. 엉만이는 어린애 몸통만한 돌덩이를 들어 올려서는 왈패두목에게 집어던졌답니다. 그러자 두목 가슴팍에 정통으로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왈패두목은 눈을 까뒤집고 기절하고 말았지요.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엉만님의 솜씨다 이것이야. 엉만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껄껄껄 웃었지요. 왕창 잡았구나. 그럼 어디 가죽을 벗겨보실까? 엉만이의 흉흉한 말에 여인이 기겁을 하였지요. 은희님, 정신을 차리셔요. 대관절 사람 가죽을 벗겨서 무엇에 쓰시려고요? 그 말에 엉만이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니 엉만이가 쓰러뜨린 것이 죄다 사람들이었지요. 어이구 이를 어째. 괜찮소. 불안당님들? 엉만이가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 여인은 호호호 웃었답니다. 어째 엉만이 행동이 재밌는 것 같았지요. 뻗은 사람들한테 뭘 그리 물어보십니까?
내일 아침은 되어야 깰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긴 하구려. 그보다 절 좀 부축해 주시지요. 주저앉아 있으려니 엉치가 다 얼겠습니다. 엉만이는 여인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지요. 아니 여인의 몸으로 어찌 그런 남사스런 말을 하시오. 내가 다 부끄럽소. 허나 여인은 엉만이의 반응이 귀여운지 또다시 웃었답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어쩜 이리도 귀여우십니까? 자, 이리 오셔서 절 업어주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데다 애교가 넘쳤습니다. 듣고 있으려니 혼이 빠질 기세였지요. 하여 엉만이는 무슨 귀신에 홀린 것처럼 여인을 등에 업었답니다. 난 억만이라고 하오. 보잘것없는 사냥꾼이라오. 전 옥선이라고 하옵니다. 그저 평범한 여염집 과부지요. 그저 평범하다 하셨소? 난 무슨 구미호나 그런 건 줄 알았소. 어머, 제가 꼬리는 없지만 그런 말은 많이 듣는답니다. 그러면서 또 웃는데 이게 아주 애간장을 녹였답니다. 엉만이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지탱한 옥선의 허리는 생각보다 가녀렸습니다. 헌데 여인의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지라 엉만이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내 몸이 왜 이리 뜨거워지는 것이야? 엉만이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등에 엎여 있던 옥선이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후후, 혹시 총각이 아직 여인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나요? 그렇소. 난 아직 그런 경험이 없소이다. 참 신기한 일이네요. 그리 건장하신데 어찌 지금껏 혼자신가요? 혹 제가 총각의 운명인가 보네요. 옥선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엉만이를 놀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엉만이의 목에 두 팔을 더 단단히 감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리 목을 조르는 것이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소. 후후, 그냥 총각이 마음에 들어서요. 아이고, 두 번만 더 마음에 들면 나는 그날로 황천길을 가겠구려. 엉만이는 억울한 듯 중얼거렸지만 옥선은 그저 장난스럽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낭자, 내 집으로 모셔도 되겠소? 우선 몸을 추스르는 것이 먼저일 테니. 어머, 벌써 집에 들이시는 겁니까? 절 대체 어쩌려고 그러시는지요? 아니 글쎄 오해요. 손가락 하나도 안 건드릴 테니 안심하시오. 옥선의 말에 엉만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허나 옥선이는 키득거리며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놀린 것이지요.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게 더 섭하지요. 제가 볼품이 없다는 말씀이니. 아니 그건 아니오. 옥선 낭자는 내가 본 여인 중 최고의 미인이오. 그러면 건드리겠다는 뜻으로 알겠어요. 엉만이는 몸을 부르르 떨다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입을 열 때마다 옥선에게 말려드니 도대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옥선도 피곤했는지 엉만의 등에서 살포시 잠이 들었답니다. 집에 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술을 진탕 마신 날이면 늘 주막에서 자고 오셨지요. 아버지는 내일은 되어야 돌아오시겠구나. 호호호, 그럼 오늘은 우리 둘뿐인가요? 걱정 마시오. 난 바깥에서 잠을 청하리다. 엉만이는 옥선을 방에 눕혀주었습니다. 헌데 옥선이 엉만의 팔을 붙잡았지요. 아니, 절 두고 어딜 가신단 거예요. 혼자는 무서우니 제 옆을 떠나지 마셔요. 엉만이는 망설였지만 옥선의 말에 결국 뜻을 굽혔습니다. 알겠소. 그럼 그렇게 하리다. 엉만이는 옥선 곁에 바짝 누웠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향기가 콧속을 간지럽혔답니다. 그 바람에 또 바지가 하늘 높이 솟구치고 말았지요. 아니 이것이 이놈아 왜 이러느냐? 바로 그때 옥선이 몸을 뒤척이며 엉만의 바지 위로 슬며시 다리를 걸쳤지요. 그러다 보니 옥선이 다리에 그 쇠기둥이 떡하니 닿고 말았답니다. 기겁한 옥선이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아니, 바지 속에 육모방망이라도 숨기셨나요? 원 무슨 나무 기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선이 가만히 보니
이거 완전 보통 몽둥이가 아니었지요. 가느다랗게 눈웃음을 친 옥선은 그대로 엉만이 위로 올라가고 말았답니다. 장부님은 가만 있으셔요. 내 다 알아서 할 터이니. 그날 밤 엉만이는 엉겁결에 총각 신세를 벗어났지요. 헌데 옥선이 자지러지는 소리가 온 산에 찌렁찌렁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간부터는 아주 숨 넘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게 엉만이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일을 마쳤답니다. 엉만은 잠에서 깨어나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선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아니 낭자, 정신 좀 차려보시겠소? 그러나 옥선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엉만은 그녀가 혹여 탈이 난 것은 아닌가 싶었지요. 다행히 숨소리는 고르고 얼굴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 놀랐잖소. 아무래도 피곤했던 모양이구려. 한낮이 되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온 것이었지요. 얘 엉만아, 집에 있느냐? 집 안으로 들어온 아버지는 방 안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웬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이냐? 아버지, 실은 어젯밤 산길에서 악한 무리에게 잡혀가던 낭자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 집에서 쉬게 하였지요. 그런데 왜 아직도 저리 깊이 잠들어 있느냐? 혹시 탈이 난 것은 아니겠지? 엉만은 대답도 못하고 머리를 긁적였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푸근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이제야 사내답구나. 이제 한시름 덜었다. 엉만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나요? 이틀 동안이나 누워 계셨소. 서방님,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운이 쏙 빠진 건 처음이에요. 서방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셔요. 옥선은 좋다고 엉만의 팔짱을 끼웠지요. 엉만은 또다시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아니 뭐가 대단하다는 말씀이요? 내가 처음이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었소. 참으로 귀여우십니다. 아니 낭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나는 도무지 모르겠구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만 알면 되니까요. 옥선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엉만의 품에 안겼지요. 이제야 내가 제 짝을 만난 것 같습니다. 호호. 아니 짝이라니 그것이 무슨 의미요? 호호 짝이란 말 그대로 짝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소. 나 참, 그걸 그렇게 정해도 되는 거요? 엉만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리둥절했답니다. 다음 날 엉만과 옥선은 정식으로 아버님께 말씀을 올렸지요. 둘이 부부가 되겠다는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평소 얼치기 같았던 엉만이에게 짝이 생겼다는 말에 흔쾌히 허락해 주었답니다. 그럼 아버님, 가산을 정리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댕겨올게요. 그래, 앞으로 나는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둘은 산을 내려와 옥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마침내 둘은 커다란 기와집에 들어갔지요. 그러자 집에서 한 여인이 나와 맞이하였습니다. 옥선의 몸종 사월이었지요. 마님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 삼월아 나는 무사하다. 그런데 여기 서방될 분을 모시고 왔다. 사월은 엉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님께서 서방님이라 부르신다면 그렇겠지요. 하지만 저와 한번 겨루어 보셔야겠습니다. 아니 겨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허나 사월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엉만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연달아 주먹을 뻗고 발길질을 날리는 것이었죠. 우두두 얻어맞은 엉만이는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거참, 덮어놓고 주먹부터 날리다니 무슨 버르장머리요? 참다 못한 엉만이는 사월을 붙잡아 저 멀리 던져버렸지요. 사월은 한참 만에야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역시 보통 사내가 아니군요.
마님, 서방님께서 정말 믿음직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반했지 않겠느냐. 옥선은 싱긋 웃으며 억만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이 집은 신고식 한번 요란하오. 이제 들어가도 되겠소? 네, 들어오시지요, 서방님. 억만이는 옥선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고급진 가구들이 넘쳐났지요. 의리의리하기도 하오. 아니 누구길래 이리 부자로 사시는 것이오? 때가 되면 다 말씀드리지요. 그렇게 억만이는 옥선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밤만 되면 한방에서 불타올랐지요. 옥선은 자지러지면서도 절대로 억만이를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서방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사옵니다. 으시시한 소리 마시오. 살아야지 왜 죽소? 억만과 옥선은 깨가 쏟아지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옥선은 억만이를 극진히 아꼈지요. 매일같이 보양식이며 비단옷이며 온갖 정성을 쏟았답니다. 서방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건 귀한 녹용을 달여 만든 탕이랍니다. 허허, 여보께서는 나를 언제까지고 밤마다 부려먹으실 작정이오? 나중에 늙어서도 서방님 기운이 쇠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옥선은 짓궂은 웃음을 지으며 억만의 팔짱을 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신혼 같은 달콤한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그 광경을 탐탁지 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월이었지요. 3월이는 여전히 그 날카로운 눈을 번뜩이며 억만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답니다. 아직도 내가 불편한 것이냐? 제 소임이 이러하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이 쓰이는 것을 어찌하느냐? 혹 내가 못마땅해 이러느냐? 억만이는 엄청난 부자인 마님에 비해 억만이 자신이 부족하여 저러는가 싶었지요. 잘 아시는군요. 만약 마님을 배신하기라도 하면 이 사머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으니 안심하거라. 허나 3월이는 흥 하며 가버렸답니다. 찬바람이 휙휙 불었지요. 그래도 억만이는 앞으로 인정을 받으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지요. 한밤중 3월이가 허겁지겁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이옵니다. 왈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억만은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부인은 방을 잠그고 계시오. 이놈들, 내가 상대하겠소. 저도 나가겠습니다. 마당에는 왈패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지난번엔 망신을 줬겠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억만은 대꾸할 것도 없이 달려들었지요. 그러더니 한 놈 한 놈 번쩍 들어 내던졌습니다. 왈패들은 속절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헌데 왈패두목이 몰래 다가와서는 억만이 등 뒤에서 칼을 휘둘렀답니다. 조심하십시오. 3월이가 번개같이 발차기를 날렸지요. 얻어맞은 왈패두목은 또다시 뻗어버렸답니다. 그제야 겁을 먹은 왈패들이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하더니 이내 모두 흩어졌습니다. 억만이가 뒤를 돌아보니 3월이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쓸만하군요. 너도 마찬가지로다. 둘은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쫓겨났던 왈패두목이 관병들을 대동하고 돌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맨 뒤에는 사또까지 따라 들어왔지요. 멈추거라. 내 놈이 바로 억만이라는 자냐? 예, 사또. 저자가 바로 폐악질을 부린 자입니다. 과연 그렇구나. 악당답게 아주 흉악한 면상이로다. 억만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오? 내가 악당이라니? 듣기 싫다. 죄인은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억만이가 항의를 했지만 사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죄가 없습니다. 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린 건 저기 저놈들이어요. 증자는 차차 확인할 일. 어찌 되었든 관에서 수사를 위해 잡아가겠다. 사또가 호령하니 관병들이 억만을 포위하였지요. 이게 다 꾸며낸 음해 아니오? 서방님은 단지 피해자일 뿐이오. 시끄럽다.
죄 없는 사람이면 관아에 가서 밝혀라. 억마는 옥선의 안전이 염려되었지요. 이러다가 옥선까지 잡아갈 기세였으니까요. 좋소. 그러나 부인은 건드리지 마시오. 그야 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 걱정 말거라. 자, 끌고 가라. 억마는 스스로 포박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억마는 관아의 옥사에 갇혀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또가 죄인을 처결한다며 억만이를 감옥에서 끄집어냈지요. 내 놈은 사냥꾼이라 하나 실상은 난폭한 괴수와 다름없는 자로다.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괴수라고 하시오. 내 놈은 길 가던 사람을 패고 관리들에게 도전하며 조정의 법도를 어지럽혔다. 그 죄가 크거늘 어찌 이를 부인한단 말이냐? 관아의 뜰에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같으면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허나 조정의 자비를 생각하여 특별히 내 놈에게 기회를 주겠다. 사또가 손짓을 하자 형장에서 커다란 우리 하나가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나운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낸 채 날뛰고 있었습니다. 내 놈은 이제 관아에서 잡아들인 이 맹수와 결투를 벌일 것이다. 이겨내거든 살려주겠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패하면 그대로 그 밥이 될 것이니라.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판결이 다 있어? 억만이가 항의를 했지만 사또는 들은 척도 안 했지요. 좋다. 오늘 정오 저작거리에서 내 놈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관병들이 억만이를 꽁꽁 묶어 저작거리로 끌고 갔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또가 박장대소를 하였지요. 우리 호랑이가 오늘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어서 저놈을 잡아먹거라. 허나 호랑이랑 함께 갇힌 억만이는 죽을 맛이었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아가리에서 군침을 뚝뚝 흘리니 아주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사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좀 풀어주시오 제발. 억만이가 우리 안에서 사정을 했지요. 그런데도 사또는 박장대소를 할 따름이었답니다. 심지어 그 옆에서는 왈패두목이 아부를 떨고 있었지요. 이제 보니 사또랑 왈패들이 한통속이 분명하구나. 내 원통에서 어찌할꼬. 억만이는 황망한 마음에 호랑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집채만한 것이 억만이를 잡아먹고도 남을 놈이었지요. 심지어 이맛박에 흰 점이 있는 것이 예산놈이 아닌 것 같았답니다. 아니 저 흰점, 너 혹시 나 전에 보지 않았느냐?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하기사 호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지요. 그러나 억만이는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맞구만 너, 이놈, 네가 저번에 내 사슴을 잡아갔겠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 억만이는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손목에 사슬이 뚝 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괴력이었지요. 지난번엔 놓쳤지만 이번엔 안 놓친다. 억만이가 벼락처럼 고함을 쳤습니다. 그게 얼마나 찌렁찌렁한지 호랑이까지 움찔하였지요. 순간 억만이가 몸을 날렸습니다. 그대로 호랑이 면상에 주먹을 날린 것이지요. 그 한 방에 호랑이가 깜짝 놀라 뛰어올랐답니다. 따끔하지 이놈아. 약이 바짝 오른 호랑이가 억만이에게 발톱을 휘둘렀지요. 한 방에 잘게 썰릴 발톱이었지만 억만이는 거기 없었습니다. 펄쩍 뛰어올라서는 그대로 호랑이 등에 탄 것이었지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사. 그러더니 호랑이 대걸통을 그 소뚜껑만한 주먹으로 마구 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는 몸부림을 치고 발작을 했지만 그래봤자 만사휴이였지요. 신나게 얻어터진 호랑이는 그대로 혀를 빼물고 숨이 끊어졌답니다. 아니 뭐 저런 도깨비 같은 것이 다 있느냐?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사또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야 사람이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잡았으니 아니 그렇겠습니까? 사또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렸지요. 못들 하느냐? 어서 쇠창살 사이로 창을 찔러 저놈을 죽이거라. 정신이 돌아온 관병들이 억만이를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우수수 화살이 날아왔지요. 그러더니 덤벼드는 관병들을 마구 쏘아 맞히는 것이었죠. 덕분에 억만이 주변의 관병들은 죄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몽땅 달아났고요. 누구냐? 누가 감히 관병들을 공격하느냐? 헌데 사또의 말이 무섭게 더 많은 관병들이 말을 타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더니 사또와 육방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왈패까지 죄다 잡아들였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형장의 한쪽에서 활 시위를 놓은 이는 다름 아닌 사머리였습니다. 그녀가 쏜 화살이 억만의 밧줄을 끊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마님께서 서방님을 구하기 위해 부친이신 좌상대감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뭐라 좌상대감이고 설마 옥선의 부친이 좌상대감이냐? 억만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옥선이 좌상대감의 따님이었다니요. 처음부터 그랬다면 어찌 감히 자기 같은 사냥꾼과 연을 맺었단 말인가요? 그야말로 아리송해졌지요.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서 옥선을 만나야겠네. 서방님, 좌상대감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섣불리 나섰다간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보다 더 큰 화가 뭐가 있겠나? 궁금한 게 태산 같으니 더는 못 참겠네. 억만은 형장에서 풀려나자마자 교수대 옆에 있던 말을 타고 한양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억만은 커다란 대문 앞에서 말에서 내려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 부인을 만나러 왔소. 옥선이 나를 찾아준 것 아니었소? 어서 들여주시오. 그러자 문을 지키던 수문장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억만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마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억만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바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억만은 좌상대감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놈은 사냥꾼 억만이라 합니다. 부족한 몸이지만 마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과부가 되었을 때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걸 또 겪게 할 수야 없는 노릇이다. 좌상대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방 한쪽에서 장검을 꺼내 억만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네가 옥선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여기서 목숨을 끊어보거라. 그 말에 옥선은 깜짝 놀라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셔요? 가만히 있거라. 내 서방 될 사람이 얼마나 굳건한지 시험해보는 중이다. 억만은 좌상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받아들고 주저없이 자기 배에 가져갔습니다. 옥선 마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끝이 배에 닿으려는 순간 좌상대감이 손을 뻗어 칼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죽어버리면 옥선을 누가 지킨단 말이냐. 내가 바보를 사위로 드릴 뻔했구나. 억만은 그제야 좌상대감의 의도를 깨닫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하, 아주 재미있는 사윗감을 얻었구나. 옥선아, 네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순진하니 살면서 재미는 있겠다. 사실 놀리는 재미가 아주 톡톡하답니다, 아버님. 그래, 딱 너한테 어울리는 서방이로다. 좌상부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깔깔거리며 웃었답니다. 그 꼴을 보니 억만이는 또 한 번 바보가 된 느낌이었지요. 엄청 얼어 있었는데 한 번에 긴장이 풀리니 어째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지는 머리가 나빠통 모르겠습니다요. 그래도 옥선이 기뻐하니 저도 좋습니다. 그래, 바로 그 자세니라. 내 딸을 항상 웃게 한다면 그걸로 족하다. 그리하여 억만과 옥선은 정식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억만과 옥선의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한양의 높은 관리들까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지요. 좌상대감은 근엄한 표정으로 혼례식을 주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남게 되자 좌상대감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익살스럽게 농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이제 우리 집안의 사위니 앞으로는 사냥꾼이 아니라 장군이 되어야 하겠네. 장군이요? 저는 그저 사냥꾼입니다요, 대감. 그 괴력을 썩히기엔 너무 아까운 일이 아닌가. 옥선이도 곧 한양에서 살아야 할 터이니 묵가에 나가 급제해라. 내가 뒷배를 봐주마. 그렇게 해서 억만은 옥선의 도움을 받아 글과 병법을 익혔습니다. 옥선은 헌신적으로 억만을 가르쳤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억만은 묵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답니다. 내 사위가 과거에 급제했으니 이제는 장군이 될 일만 남았구나. 어디 장군뿐이겠어요. 통제사 정도는 해야 제 위신이 서지요. 통제사가 되어도 어째 우리 아내님은 통제를 못할 것 같소이다. 당연한 소리를 왜 하셔요? 언감생심 꿈도 꾸시지 마셔요, 서방님. 그렇게 농이 오가는 가운데 억만과 옥선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억만이가 옥선을 못 당했지요. 허나 밤이면 옥선은 억만이 밑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뭐 부부 금슬이 좋으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양 사대부들이 좌상댁의 사위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좌상댁 사위가 장수가 되었다지? 엄청난 괴력이라던데 사실이요? 사실이라오. 맨손으로 멧돼지를 잡고 병장기를 휘두르면 10명이 감당 못한다더군. 부럽소이다. 우리 집에도 저런 사위 하나만 있으면 든든할 텐데. 좌상대감은 이를 듣고 싱긋이 웃기만 했답니다. 이보게들, 사위감 제대로 얻고 싶으면 딸 자식이 아주 맹랑해야 할 걸세. 그러니 다들 속을 제대로 썩이는 딸 하나 얻으시게나.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지요. 어째 억만이와 옥선이 그 말에 딱 어울리는 부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